대해서 공부하고 있는 김정아라고 합니다. 오늘은 텍스트 데이터의 분석과 활용이라는 주제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은 좀 실습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될 것인데요. 그래도 이제 실습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할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이제 주요한 내용은 토크나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토크나이제이션이라는 것은 텍스트를 더 작은 단위로 쪼개는, 그래서 토큰이라는 단위로 쪼개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 토큰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의미 단위로 텍스트를 쪼갰으로써 그 텍스트 안에 숨겨진 구조나 의미를 찾는 첫 단계이기도 하고 그 다음 단계를 훨씬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토큰화를 한국어와 영어에서 어떻게 하는지를 좀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 수업은 이제 파이썬을 이제 구글 콜앱에서 파이썬으로 코딩을 하면서 실제 데이터를 다루는 그러한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인 파이썬 문법, 그래서 for문이라든지 while문이라든지 함수가 뭔지, 뭐 변수가 뭔지 이런 것들은 안다고 가정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글 콜앱에서 진행을 할 거고요. 이제 구글 콜앱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구글에서 제공하는 어떤 플랫폼이죠. 이 안에서 파이썬을 온라인으로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하고 실제로 이제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계정이 있으면 무료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 계정이 만약 없으신 분들은 만드신 다음에 이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에 대해서 요 링크를 통해 접근을 하시면은 제가 만들어 둔 콜앱 문서로 바로 온라인으로 접근을 하실 수 있고요. 링크로 들어와서 함께 그 코드를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유해드린 링크를 이제 통해서 오시면 이런 화면을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콜앱에서 이제 주어진 코드들을 좀 실행도 해보고 분석도 하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공유해드린 어떤 링크는 아마 편집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습을 하기 위해서는 링크에서 들어가셔서 드라이브의 사본 저장 요것을 누르시면은 여러분의 개인 계정에 이제 이 파일이 올라가게 됩니다. 파일이 거기서 이제 저장이 돼서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파일을 이제 가지고 여기서 여러분은 실습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제가 만든 파일이기 때문에 편집을 할 수 있어서 그냥 여기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부분은 이제 우리가 오늘 할 토큰화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써 놓았습니다. 그렇죠? 토큰화라는 것은 주어진 코퍼스를 토큰이라고 불리는 단위로 나누는 쪼개는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토큰 단위는 정의하기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렇지만 보통 단어나 형태소 등 의미를 가진 단위로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언어마다도 특성이 다르고 어떤 목표에 따라서도 이제 그런 토큰의 정의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언어 모델 학습에는 서브워드라는 개념을 활용을 해서 토큰화를 진행을 하는데요. 서브워드는 모델 학습을 위해서 좀 통계적으로 이렇게 정의하면 된다라고 나눠진 그러한 단위를 사용을 해서 학습 효율을 높이는 그러한 이제 이제 새롭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토큰 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언어 모델 학습이 아닌 전통적인 연구에서 활용을 하는 그러한 토큰화
한국어에서는 이제 형태소 분석, 영어에서는 이제 우리가 한국어로 표현하지만 어절 단위, 화이트 스페이스, 그 공백을 기준으로 나누는 그러한 이제 방법론들을 이제 활용을 많이 해 왔고요. 한국어에서는 이제 형태소라는 의미를 가진 최소 단위라는 것을 가지고 많이 나눴고, 이때 이제 주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이제 어미나 조사 같이 혹은 접사도 있고요. 독립된 의미를 가지지만 뭔가 얘를 그 우리의 목표에 따라서 떼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고, 뭐 하나로 그냥 붙여서 처리하는 게 유리할 수도 있고,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처리 어떻게 하는지,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이제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 영어는 좀 토큰화가 좀 쉬운 편입니다. 좀 독립어적인 그런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화이트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이 기본이고, 그 외에 뭐 축약형에 대해서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몇 가지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시면은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한국어에서는 그러면은 형태소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에서 형태소 분석기라는 것이 뭐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적지 않게 몇 개 있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활용할 형태소 분석기는 키위라는 형태소 분석기이고요. 이 키위라는 형태소 분석기는 기존에 있었던 뭐 꼬꼬마라든지 뭐 다양한 이제 메카브 뭐 이런 형태소 분석기들이 있었는데, 그것들과 비교해서 범용적으로 전반적으로 비교적 빠른 속도와 높은 성능을 가지고 있는 형태소 분석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형태소 분석 연습을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속도 문제가 크게 중요한 이슈는 아닌데요. 여러분이 뭐 조금만 이제 큰 데이터를 처리한다고만 해도 속도가 굉장히 중요해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많이 쓰던 그런 코엔에피아이에서 라는 패키지에 있었던 그런 형태소 분석기들보다는 비교적 전반적으로 빠르고 높은 성능을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도 뭐 다른 형태소 분석기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 그런 것, 난 이걸 쓰겠다라고 하시면은 그걸 쓰셔도 큰 문제는 없고요. 하지만 수업에서는 요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키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깔아야 됩니다. 이제 이런 패키지들 중에서 콜앱에서 기본으로 뭐 데이터 분석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깔려져 있는 패키지가 있지만, 라이브러리가 있지만, 키위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깔아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설치를, 느낌표, 그다음에 pip 인스톨 이런 거를 이제 쓰신 다음에 이 키위 piepy 뭐 이렇게 쓰시면은 설치가 돼요. 이러한 관련 내용은 보시면은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모르는 부분,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파이썬 거이기 때문에, 네. 지금 우리는 또 파이썬용 패키지이기 때문에 여기 이 페이지에 와가지고 간단한 뭐 예제들도 여기 있고요. 그래서 좀 자세하게 키위 형태소 분석기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요 리드미를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이제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품사 태그 요것도 이제 잘 이제 보시고, 요 품사를 뭐 변형하거나 특정 품사를 이제 선택을 하거나 할 때 요 품사 태그표를 보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키위 일단 형태소 분석기를 잘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형태소 분석기를 임포트, 기본 파이썬 문법은 아신다고 생각을 하고 진행할게요. 임포트를 해서 불러오기를 한 다음에 이 키위는 키위 요거를 해서 좀 형태소 분석기를 그러니까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한 형태소 분석기에 우리가 분석할 문장, 이따가 바로 아래에서는 파일을 가지고 올 건데요. 일단 우리가 연습용으로
텍스트 한 줄, 한 문장을 이제 텍스트 변수에 한번 담아봤고요. 그거를 이제 키로 형태소 분석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키.token 토크나이즈 한 다음에 텍스트 변수를 여기다가 괄호 안에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토큰이라는 새로운 변수에 담으면 되고, 그 토큰즈라는 새로운 변수를 프린트하면은 여기 첫 번째 줄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면은 조금만 더 키워볼까요? 글자를. 네. 산어리라는 이게 형태죠, 형태. 그다음에 품사가 있고요. 이제 위치 정보들 이렇게 있고. 그래서 위치 정보와 그다음에 길이 정보 이렇게 있고요. 그런 식으로 지금 계속 산어리는 온통 이런 식으로 요게 이제 기본적인 거고요. 그런데 이제 요게 보기가 어렵다라든지 나는 뭐 이런 품사나 다른 정보들은 필요하지 않다. 이 형태들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은 요 토큰 리스트에 토큰 목록만 형태 목록만 담을 수 있는 빈 변수를 하나 만들고 리스트를 하나 만들고 토큰지에서 토큰을 하나하나 빼가지고 이 빈 리스트에 넣어주시면 되죠. append라는 함수 그 기능 사용해서 넣어주시고 프린트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산어리는 온통 메밀밭이 어서 이런 식으로 형태소 그 형태만 담아가지고 출력이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나는 태그가 NNG 혹은 NMP, NMP는 고유명사죠. 여기 보시면은 NNG는 일반 명사, NMP는 고유명사. 이 두 가지만 내가 뽑아서 보겠다. 그러니까 명사, 우리가 흔히 명사라고 하는 애들을 뽑아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같은 방식으로 이제 이거는 그냥 형태만 뽑은 거고 이제 난 명사 뽑을 이제 리스트 만들고 빈 리스트 만들고 그 토큰의 태그 토큰 점 태그 여기 태그 있죠 태그 NNG가 아니라 태그가 NNG나 NNP인 애들을 만나면은 그 형태 토큰의 폼 이 태그를 보고 결정을 한 다음에 그 태그가 맞으면은 태그를 넣는 게 아니라 폼을 넣는 거예요. 폼을 넣어주는 그런 코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또 프린트 하면은 산어리, 메밀밭, 시작꽃, 소금, 달빛, 숨 이런 애들이 이제 별도로 이렇게 잘 뽑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 소설류들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다룰 이제 그 데이터는 메밀꽃 필 무렵, 요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우리가 한번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여러 이제 소설들을 한꺼번에 다루고 비교하는 그런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공유마당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저작권 만료된 이런저런 데이터들 많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인데 거기에 이제 가보시면은 메밀꽃 필 무렵 이렇게 이것도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 저작물 다운로드를 하면은 이거를 이제 하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버전이 여러 개 있어요. 그 한글 파일 버전도 있고 뭐 PDF도 있고 이런데 그거를 그냥 TXT 버전 그것도 잘 보셔야 하나는 그냥 메타 정보 들어가 있는 되게 그 엄청 짧은 파일이 있고 그래도 소설 들어가 있는 파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잘 보시고 이제 소설 TXT 버전으로 다운로드를 하시고 뭐 그다음에 콜앱에 업로드를 하거나 구글 드라이브에 올리고 콜앱에 연결하거나 두 가지를 하시면 되는데 저는 이제 드라이브에 올리고 콜앱에 연결하는 것을 추천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콜앱이 뭐 끊기거나 하면은 바로 또 다시 파일 올려야 되는데 그거 번거롭기 때문에 이제 드라이브에 연결하는 것을 이제 권해드리고요. 저는 이제 드라이브가 지금 현재 연결이 된 상태라서 이 드라이브 폴더가 없는데 아마 있는데 이제 연결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 폴더가 없을 거예요. 지금 요 코드를 돌리면은 마운트가 될 거거든요. 아니면은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은 그거가 됩니다. 클릭을 하시면은 연결이 됩니다. 마운트라고 해서 내 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랑
연결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거를 이제 여기다가 그냥 업로드 보시면은 업로드 있거든요. 업로드를 이제 하면은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올릴 수 있거든요. 이거는 김동인이고 이어서 매미코피 무렵 올리겠다 하면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드라이브에다가 마운트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파일 경로를 가져와 가지고 여기다가 넣어주면은 파일 읽기가 되는 그러한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번거로우니까 파일은 뭐 필요 없으시면 이렇게 삭제하셔도 되고요. 일단 드라이브 마운트 마운트가 이미 되어 있으시면 요거 꼭 안 하셔도 되거든요. 이제 마운트 전 이미 되어 있어서 별 그게 안 뜨는데 안 되신 분들은 아마 여기 마운트 할까요? 예 아니요 뭐 이렇게 누르는 게 떠요. 그러면 그거 그냥 예 이렇게 그냥 연결한다고 예스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파일 읽기. 파일 경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 마이 드라이브에 가서 소설 뭐 이렇게 가면은 여기 있어서 여기에 있는 여기가 아니네요. 여기 있네요. 이거를 이제 이 파일에 다시 이 파일에 보시면은 여기 점 3개 있거든요. 점 3개를 보시면은 경로 복사했어요. 이거를 이렇게 여기다가 복사해 주시면 됩니다. 복사 넣기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이 구글 드라이브 어디에 저장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달라진 경로를 들어가서 거기에 맞춰서 여기를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드 오픈 이제 파일 여는 이제 파이썬의 어떤 구문이죠. 그래서 매밀 텍스트라는 함수에다가 넣습니다.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 뭐 쓸모없는 줄바꿈 문자라든지 그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열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열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에 막 이게 그냥 자동으로 이제 스크롤이 길어져서 나눠진 게 아니라 보시면은 이게 그냥 문장 중간중간에 이렇게 줄바꿈이 되어 있는 거예요. 넣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없애는 코드입니다. 화이트 스페이스가 여러 개 있을 때 뭐 하나로 줄인다. 공백으로 하나로 줄인다. 이런 식으로 공백을 정리하는 코드를 하나 넣어줬습니다. 얘도 실행을 하고 파일을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렇게 텍스트가 잘 들어가 있죠. 이렇게 잘 들어가 있고요. 그럼 이 텍스트를 형태소 분석도 하고 그 다음에 뭔가 기초적인 통계도 되고 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소 분석을 일단 먼저 해야겠죠. 키위 스플릿 인투 센트 여기 보시면은 키위 형태소 분석기에서 아까 우리가 위에 썼던 그거랑 조금 다른 걸 제가 썼거든요. 여기서 그냥 토크나이즈를 썼는데 여기서는 문장 분리라는 느낌의 함수죠. 이거 보시면 있어요. 요겁니다. 이 기능을 쓰면은 문장도 분리가 되고 그 분리된 문장의 형태소 분석도 이제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일이 이제 문장이 잘 분리가 된 파일은 아니고 아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그냥 요 폭에 맞춰가지고 줄바꿈 문자도 그냥 막무가내로 들어가 있고 그러한 파일이기 때문에 그 줄바꿈 문자는 다 없앴지만 이제 그러면 문장 분리가 안 되어 있죠. 문장별로 이제 분리가 되어 있지 않은 거라서 문장 분리도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기초 통계 낼 때 문장별로 뭐 어떤 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잴 거기 때문에 이제 문장 정보를 가지고 거기다 형태소 분석을 더하는 요런 이제 기능을 선택을 했고요.
그런 게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면은 기본적인, 아주 기본적인 이제 토크나이즈 이 메서드를 활용하셔가지고 형태소 분석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문장 정보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했다. 그래서 센텐스, 텍스트가 이제 하나가 있고 그 텍스트에 대해서 뒤로 가시면은 토큰들 이 이제 분석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요. 일단 형태소 분석. 형태소 분석 자체는 굉장히 쉽죠, 여러분. 그냥 텍스트를 넣고 요거 그냥 불러와서 거기다가 넣기만 하면 바로바로 굉장히 지금 속도도 빨랐잖아요. 바로바로 형태소 분석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통계전 전처리 단계가 있습니다. 이 불필요한 품사를 좀 제거를 해줘야 돼요. 다시 여기로 와보시면은 요 맨 아래에 품사 태그들이 있는데 뭐 체온, 용언 이런 것들은 너무 중요하니까 당연히 없어지면 안 되지만 이 아래쪽에 보시면은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 것들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호라든지 문장 부호라든지 그 다음에 분석이 이제 안 되는 경우나 뭐 이런 URL, 이메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원본 텍스트에 있을 경우에는 그거를 처리하기 위한 기호들이 이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런 애들은 좀 빼는 그러한 과정을 이제 거칠 겁니다. 그래서 그럼 불필요한 품사를 제거하는 함수를 미리 만들었어요. 이 파이썬에서 함수라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하는 기능이죠, 기능을 이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들어오면은 이런 것들 태그가 이렇게 이 부류의 태그들은 를 제외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분류 매핑 그 함수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은 다시 여기로 보시면은 이제 품사가 굉장히 태그를 세분화해서 이제 품사 분류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필요하시면은 요대로 뭐 이 대분류 매핑 요런 기능 함수를 할 필요가 없는데 좀 제가 이제 이번에 하려고 하는 데는 이렇게 세 분류를 하면은 오히려 분석이 안 되더라고요. 분석이 안 되고 좀 대분류로 좀 큼직큼직하게 해야지 서로의 차이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 여러 가지 명사 체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류들을 다 체언으로 묶고 용언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동사, 형용사 이런 애들도 다 용언으로 묶고 이런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그런 함수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는 뭐 요거는 뭐 접두사로 하고 뭐 요거는 전미사로 하고 뭐 그냥 약간 길긴 한데 복잡한 그거는 아니에요. 그냥 그 매칭만 해가지고 바꿔주기만 하는 그러한 간단한 함수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일단 돌려야죠. 콜앱에서 요 버튼 누르면은 이 셀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됩니다, 여러분. 요거는 너무 제가 당연해서 말 안 하고 그냥 지금까지 계속 했는데 요 버튼 누르면은 이 셀 안에 있는 애들이 실행을 하고 버튼 누르는 거에 따라서 앞에 있는 이 뒤에 있는 것들도 이 버튼을 먼저 누르면은 먼저 실행이 됩니다. 무조건 순서대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순서가 잘 안 맞아가지고 오류가 날 수도 있고 내가 요거 먼저 눌렀는데 앞에 뭐 중간에 빼먹었다 버튼 누르는 거 깜빡했다 그러면은 오류가 날 수 있거든요. 그거는 좀 주의를 하시고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함수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만든 함수를 활용하는 그런 그 기초 통계를 수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장 분리 뭐 이런 것들도 하고 불필요한 형태소 필터링 아까 함수 활용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떤 형태소 지금 형태소 보시면은 이
문장 형태소 이런 식으로 좀 계열이 좀 있거든요.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이런 식으로 계열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제일 마지막에 있는 형태소들만 이제 가지고 오는 그런 이제 코드도 있어서 요거를 작동을 시키고요. 이 준비 과정에서 얻어진 다양한 이제 변수들, 이제 제외 대상, 우리 이런 그 알파벳이나 뭐 URL 같은 것들 빼고, 그다음에 이 필터가 된 토큰의 수를 저장하는 그러한 변수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요거를 실행해서 요 변수에 뭔가가 들어갔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이렇게 마우스만 갖다 대도 여기에 뭐가 들어가 있으면은 보이거든요. 아까 지금 여기에 빈 변수 만들었던 건데 그 빈 변수에 요거 돌리니까 뭐가 들어갔죠. 4390개 뭐 이렇게 들어갔죠.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들어가 있고 그것이 바로 이제 문서 그것의 길이를 재면은 문서 전체의 형태소 수입니다. 그러니까 소설에서 형태소가 몇 개 있느냐. 네, 어떤 형태소죠? 이상한 뭐 이메일 주소나 뭐 이런 기호 같은 거는 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어 기호에 있는 속하는 그러한 형태소들의 개수를 여기서 이제 재고요. 그 우리가 문장 정보가 있잖아요. 그 문장별로 몇 개가 있는지. 그래서 그 문장별로 몇 개의 이제 문장의 개수와 전체 형태소의 개수를 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문장 길이가 나오겠죠. 평균 문장 길이. 그러니까 문장 길이라는 것은 평균적으로 형태소가 몇 개 있는지, 문장에. 그런 것들도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품사 무관하게, 뭐, 체언이든 용언이든 뭐 부사든 품사 무관하게 최빈 형태소들을 10개를 뽑아보는 그런 코드예요. 정렬하는 거. 근데 여기서 10개인지 아닌지는 이거 숫자를 바꿔주면은 바뀌겠죠. 만약 내가 탑 10이 아니라 뭐 20, 30, 100 이렇게 뽑겠다 하면은 여기서 숫자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품사별 형태소 빈도에 대해서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어는 몇 번 나오고 용어는 몇 번 나오고 조사, 어미, 부사 뭐 이런 것들 몇 번씩 나오는지 대분류 기준으로 해서 이제 보려고 하고요. 그걸 정렬하는 sorted라는 메소드 이용해서 정렬하는 파트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예쁘게 출력하는 파트입니다. 돌려보시면은 전체 문서, 그러니까 요 소설의 전체 형태 소수는 4390개고, 그러면은 거기에 문장 수는 242개이기 때문에 평균 형태 소수가 나오죠. 문장당 18.14개가 나옵니다. 최빈 형태 소는 이제 엇이나 다, 뭐 이런 애도 있고, 이다. 우리 뭐 학생이다 할 때 그 이다 라든지, 이런 조사들 있고, 조사, 어미, 조사, 다 조사, 어미, 조사, 얘 혼자만 이제 용언이네요. 이런 식으로 최빈 형태소들. 좀 문법 형태소가 좀 많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품사별 형태소 빈도, 대분류를 기준으로 하면은 체언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어미, 그 다음에 용언, 조사, 요런 순으로 나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소설, 우리가 이효석의 매미꽃 필 무렵에서 어떤 문서의 특징이 있는지 형태소 분석 결과를 가지고 뭐 아주 간단한 기본 통계죠. 품사별 몇 개가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전체 문장과 전체 형태소 수를 가지고 그냥 문장의 길이, 문장당 형태소 수, 뭐 이런 것들 쟤는 아주 간단한 거를 통해서도 그래도 뭔가 재밌는 사실들을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이어서 두 번째 TTR이라는 것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TR, 타입 토큰 레티오라는 개념인데요. 전체 고유한 단어와 이제 그냥 고유한 단어가 아닌 중복이 있어도 중복을 제거하지 않은 전체 단어 혹은 토큰의 개수로 나눈 그런 값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휘 다양성을 측정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예시를 보시면 아마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사람, 강아지, 고양이라는 네 개의 단어가 있다 하면은 토크는 네 가지입니다. 사람, 강아지, 고양이. 그런데 중복이 이제 사람이 중복이 되어 있죠. 그러면 중복을 제외한 유일한 고유한 단어, 유니크한 단어만 찾으면은 사람, 강아지, 고양이 세 단어입니다. 이제 비율을 따지면 0.75, 75% 정도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러한 방식으로 어휘 다양성을 측정을 하는 건데요. TTR 같은 경우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텍스트 길이에 좀 예민한 편입니다. 텍스트가 길어질수록 토크는 당연히 비례해서 똑같이 많아지겠죠. 길이가 길어지니까요. 그렇지만 타입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 문서의 주제라든지 혹은 다양한 주제라 하더라도 단어에는 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토큰만큼 많아지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러한 특성 고려해서 너무 긴 문서라든지 아니면 길이 차이가 나는 문서끼리 비교를 한다든지 뭐 이럴 때는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지금 보고 있는 이 요석의 메밀꽃피 무렵 정도의 텍스트에 뭐 이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TR은 저희가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냥 아주 기본적인 표면형, 그냥 폼. 우리 아까 형태소 분석했을 때 그 폼이라고 떠 있는 그 애들을 기준으로 품사도 보지 않고 그냥 딱 요 폼만 가지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간단한, 우리가 코딩을 하기 간단한 거겠죠. 동형의어도 뭐 구분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간단한 전체 토큰 수와 이제 중복 없는 셋이라는 어떤 걸 하나 만들어서 셋에 하나씩 넣어가지고 표면형을 가지고 하나씩 모아가지고 중복만 제거하면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그래서 둘을 이제 나누면 되죠. 둘의 길이를 이제 나눠가지고 하면 됩니다. 만약에 혹시라도 이 분모가 0일 때만 이제 주의를 안 하는 걸로 주의를 주기만 하면 되죠. 아주 간단한 그냥 중복만 제거를 해서 전체 토큰 재고 중복만 제거를 한 다음에 계산만 하면 되는 그런 간단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그런데 잘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동형이의어를 이제 무조건 이렇게 하나로 계산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라는 것도 이그저 할 때 이가 있을 수 있고 이는 할 때 해가지고 대명사도 있을 수 있고요. 나는 학생이다 할 때 그 이런 것은 이제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품사도 다르고 의미도 굉장히 다르고 이런 경우를 하나로 묶어서 한다는 것은 어휘 다양성을 측정하는데 굉장히 부당한 그런 거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고려했을 때는 역시 품사, 그냥 폼만 있는 게 아니라 품사 태그도 같이 붙여가지고 이제 뭔가 측정을 해야 된다. 물론 동형이어를 다 캐치할 수는 없겠죠. 명사도 같은 형태이지만 의미가 다른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손일 때 그 사람 손이라 배는 이제 먹는 배 있고 뭐 타는 배 있고 여러 가지 있죠. 뭐 말도 타는 말 있고 뭐 이런 언어의 말도 있고 걔네들은 다 품사가 같기 때문에 걔네들까지 이제 고려하기는 쉽지 않고 하지만 품사까지 다른 거는 확실하게 캐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품사까지 어떤 하나의 요 세트로 만드는 겁니다. 품사를 아예 하나의 세트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그냥 그걸 하나의 형태로 보고 그 형태의 이제 빈도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세트를 하나 만들어주는 수고로움을 한 단계 더해서 제품사가 다른 동형이어를 구분해가지고 계산을 해보는 그런 거. 그다음에 이제 실질 형태소만 조사 어미 같은 제가 기능어로 썼는데 기능어보다는 이제 형식 형태소 같은 것을 좀 제외하고 그냥 몇 가지 이제 임의로 정했어요. 체온, 용언, 관형사, 부사 뭐 이렇게 임의로 정한 거고 필요시 더 뭐 넣으셔도 되고 제외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실질 형태소 위주로
보겠다. 그래서 내가 볼 그 목록을 미리 정해 놓고요. 그 다음에 그거에 맞는 토큰을 뭐 리스트를 하나 또 새로 빈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요. 이제 하나씩 하나씩 토큰들을 이제 원래 이제 우리가 지금 필터드 토큰 위에 있었죠. 그 기호 아마 이런 거 뺀 거, 기호 뺀 그 목록에서 하나씩 하나씩 빼면서 태그를 보면서 실질 형태소 여기에 들어가는 애들을 어펜드 모아가지고 이제 목록을 만드는 거죠. 어디에다 컨텐트 토큰에다가 그래서 그 전체 실질 형태소의 토큰 수와 타입 수를 따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또 그 길이를 계산을 하면은 TTR이 나오겠죠. 그래서 TTR 계산하는 프린트 하는 것까지 해서 실질적으로 돌려보면은 그냥 표면만 기준으로 했을 땐 0.24, 품사까지 했을 땐 0.28, 그다음에 실질 형태소 중에서만 기준으로 하면은 0.4 정도. 그래서 이제 그럼 아무래도 형식 형태소들은 이제 굉장히 이제 아까 위에서 봤을 때 빈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빈도도 많이 나오는데 뭐 형태는 당연히 이제 고정되어 있고 하니까 이런 형태소를 빼고 좀 실질 형태소들 위주로 하면은 어휘 다양성이 이렇게 좀 높아진다. 거의 한 2배 좀 안 되게 많이 높아지죠. 2.4에서 4.1 올랐으면은 상당히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어휘 다양성은 그런 뭐 어미조사 이런 문법 형태소보다는 실질 형태소가 담당하는 게 많기 때문에 실질 형태소만 보는 것도 전략적으로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녀석의 매미꽃피 무렵을 가지고 아주 기본적인 어떤 이제 통계들, 이 품사를 가지고 품사 형태소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통계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해볼 거는 작가별 소설 분석입니다. 데이터 준비는 요 공유마당 아까 이 요석에 이제 작품을 다운로드 받았던 공유마당 가셔가지고 요런 데이터들을 다운을 받아주세요. 그래서 그 작가별을 이 작가별로 2개씩 제가 그냥 임의로 인기가 좋은 거 위주로 뭐 이제 뽑은 거고요. 만약에 뭐 이거 말고 다른 사람의 다른 작품 하시고 싶다 그러면은 뭐 원하시는 대로 수정하시는 코드를 좀 수정해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요 4명의 내가 각각 2가지 작품들 해서 총 8개의 작품을 다룰 거고요. 이 데이터들에 대해서 파일을 붓고 뭐 전처리 같은 거를 하는 코드를 아래에 작성을 해봤습니다. 파일 경로 저는 여기 드라이브에 보시면은 여기 소설들 이 폴더에 다 모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베이스 여기 소설들이라는 이 경로를 지정을 했고요. 여러분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제가 앞에 말했듯이 여기에 바로 업로드를 하는 이 공간에 바로 업로드하는 방법도 있고 저처럼 클라우드 구글 드라이브랑 연결해서 이제 그 경로를 이렇게 입력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저는 다 수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제목 같은 것도 파일명도 만약에만 변경을 했다 하면은 이 파일명도 바꿔 주셔야 돼요. 저는 이제 다운로드 받은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만약에 이런 거 뭐 삭제했다 이러면은 그런 것들 다 변경을 해 주셔야지 요게 에러 없이 돌아갑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제 이제 상황에 맞게 썼고요. 수정이 필요하면은 하시고 파일 읽어오는 거 오픈 해가지고 파일 읽어오는 함수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8개나 되기 때문에 한 번에 하려고 함수를 따로 만들고 여기서 오픈을 하고 혹시 뭐 UTF-8이 안 되면은 except try except 해가지고 CP949 요거는 이제 UTF-8은 유니코드 기반의 어떤 인코딩 방법이고 CP949는 그
윈도우에서 전통적으로 쓰던 인코딩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CP 우사고일 수도 있어요. UTF-8일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실패를 고려해서 이렇게 코드를 짠 거고요. 둘 다 어쨌든 이제 파일을 열 수 있도록 하는 코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위에서도 스페이스 탭이나 이제 불필요한 여러 개 들어간 줄바꿈 이런 것들 다 없앴었죠. 이제 아예 여러 파일에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따로 함수로 만들었습니다. 작품 불러오기. 아까 작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작품 하나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구조로 파일을 불러오려고 하거든요. 나중에 뒤에 통계 내고 이럴 때 보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김동인 그리고 김동인 작품 2개. 근데 이제 클린 화이트 스페이스를 이제 적용을 한, 그래서 불러오기 함수도 적용을 하고 이제 클린 뭐지 공백 정리도 하는 그런 함수를 2번 이렇게 정리를 해서 가져오는 그런 식으로 김동인, 김유정, 현진건, 이상 이렇게 4명의 작품들을 각각 불러왔고요. 그래서 실행을 시키겠습니다. 여기서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고 잘 되었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동인 파일 2개, 이렇게 문자수, 캐릭터, 글자수예요. 왜냐하면 형태소 분석을 아직 안 한 거기 때문에 형태소가 몇 개인지는 알 수 없고 그냥 글자수는 알 수 있기 때문에 글자수만 입니다. 모든 작가별로 파일이 2개씩 잘 들어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그리고 맨 처음을 보면은 이제 김동인 감자가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작가 작품까지는 이제 했는데, 그거를 형태소 분석을 할 때 문장별로 또 나누고 토큰별로 나누고 요 구조를 이제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이제 통계를 낼 때 요 구조를 가지고 좀 조작을 해가면서 하면은 편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를, 그래서 이상의 작품이다 그러면은 작품 이름은 그다음 뭐가 들어갔고 텍스트에 뭐가 들어갔고 센텐스에 뭐가 들어갔고 거기에 이제 다시 토큰 그 형태소 분석 결과죠. 형태소가 뭐가 들어가고 뭐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해서 넣으려고 하고, 그 최종 담는 변수는 데이터 아썰 데이터 작가별 데이터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긴데 이 구조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포문을 계속 이제 돌리면서 만들고 하는 건데, 이제 아썰 텍스트에서 그냥 그 작가를 넣고 그 작가 안에 이제 워크에 뭘 넣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워크에 다시 텍스트를 넣고, 그리고 그 텍스트까지 오면은 거기에 이제 뭘 적용합니까? 키 형태소 분석기를 적용을 해요. 이 형태소 분석기를 적용을 하고 그걸 다시 딕셔너리 형태로 다시 이렇게 정리를 잘 해가지고 이제 만듭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면은 요거는 그래도 길이가 좀 있어서 약간 시간이 걸렸죠. 아까 이 녀석의 그거는 금방 끝났는데 요거를 한번 프린트를 해보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엄청 길어가지고 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단 문장이 있고 거기에 있는 형태소들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데이터, 드디어 이제 정리를 한 요 데이터를 가지고 위에서 했던 기초 통계랑 비슷한 것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문장 현태소 분석 결과를 그냥 샘플로 잘 됐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샘플로 보고요. 작가별 문장 수, 그 다음에 작가별로 형태소 수, 그러면은 이제 문장 수와 형태소 수가 있으면 평균 문장 길이 볼 수 있죠.
기본적인 내용 계산을 하고, 이런, 아까 이제 이호석 그거 할 때 썼던 제외함, 불필요한 품사, 뭐, 문장 기호, 이메일 같은 거 제외하는 그 함수를 활용도 해서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길이를 이제 계산하는 또 함수를 새롭게 만들 겁니다. 근데 필터드라는 이제 변인이 있어가지고 얘를 끄냐 마느냐에 따라서 끄면은 필터 없이 그냥 전체 그거 사용을 하는 거고, 이 필터들을 켜면은 이 함수를 excluded 함수를 써서 문장 기호나 이메일 같은 거 빼고 계산을 하는 그러한 함수를 만드는데요. 작품 목록을 가져오되 작품 목록 가져오고 거기서 이제 작품에서 문장을 이제 내려가면서 포문으로 순회를 하면서 그 리스트들을 보고 개수 세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하나도 없을 때는 그냥 0으로 처리를 하는 예외 처리도 좀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평균은 총 토큰수의 문장수 하면은 이제 문장의 길이의 평균이 이제 나오겠죠. 그다음에 작가별로 또 아까 첫 문장 뭐 이런 거 예시로 보려고 했으니까 첫 문장 보기, 그다음에 작품 수 몇 개인지 보기, 작가별 문장수 보기, 그 다음에 형태소수, 작가별로 형태소수를 또 필터링 전후를 따로 볼 거니까 필터링 전, 필터링 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가지고 보는 그런 거. 그래서 김동희, 김유정, 현진거 이상 다 볼 거죠. 네 사람 다 넣고 실행을 하면요. 김동희는 이제 감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오고, 그걸 이제 형태소 분석한 거 나오고요. 작품수 2개, 문장수는 이렇게 되어 있고, 형태소수 피터링 전후, 문장 길이는 전후 이렇게 돼 있죠. 김유정, 현진건 이상 다 이렇게 잘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보시면은 평균 문장 길이가 피터링 후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기타 그런 기호 같은 거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피터링 후를 봤을 때 19, 거의 20인 거고 25, 27, 그다음에 17.7 이러면 꽤 차이가 나죠. 27하고 17.7은 거의 10 정도가 나니까 이게 글자 수 10개도 사실 차이가 많이 나는데 형태소수 10개면 굉장히 차이 많이 나는 거잖아요. 10단어가 단어랑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어떤 요소가 더 있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차이가 나는 거니까 현진공은 굉장히 좀 문장을 만연체로 쓰고 이상은 그에 비해서는 굉장히 아주 짤막짤막하게 쓴다라는 것을 작가별 특징들을 이제 바로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좀 형태서 분석을 했으니까 그를 통해서 얻어지는 이제 품사 정보들을 가지고 좀 작가별로 어떤 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작가별로 사용하는 품사들의 전체 이제 비율들을 보면서 좀 비율 분포, 비율 구성에 좀 차이가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떤 실제 형태소의 대표적인 것들은 이제 체형과 용언이 있죠. 체형과 용언을 어떻게 쓰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이 체형과 용언에서 좀 자주 사용하는 어휘를 각각 20개씩 또 그것도 작가별로 그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토큰을 좀 작가별로 이제 특징 파악하는 거기 때문에 토큰들 즉 형태소들을 이제 일괄적으로 수집하는 함수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톡스라는 빈 리스트를 만들고 우리 데이터 아스 데이터 처음 만들어 놓은 그 데이터를 순회하면서 거기에 있는 이제 토큰스가 형태소죠. 형태소들을 이제 다 가지고 나와서 한 리스트에 어펜드
추가하는 그러한 함수를 만들었고, 그 함수와 함께 이제 품사 W의 빈도와 비율을 작가별로 구하는 함수. 그래서 작가들은 우리 4명 다 할 거기 때문에, 김동희, 김유정, 현진건, 이상투, 이 4사람 다 할 거기 때문에 그들 하는 그런 함수고요. 이제 여기에다가는 이제 작가와 라벨 수, 라벨 비율, 토탈 요 4가지가 들어갈 이제 예정인데, 리저트라는 결과에 대해서 이제 그 딕셔너리를, 빈 딕셔너리 결과를 담은 딕셔너리를 이제 하나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 딕셔너리에 하나씩 넣겠죠. 작가들을 가지고 토큰에 이제 길이 넣고 개수 넣는 거죠. 길이 랭 길이라고 특간적으로 하는데 이제 개수예요. 개수. 여기서는 길이라는 게 개수다. 개수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체형이나 용언 같은 우리가 그 세부 태그가 아닌 W 태그를 체형 용언을 이제 보려면 W 태그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예전에 그 만들어놨던 이 포스 그 태그 W 이제 합쳐주는 그 함수들을 사용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W를 이제 가지고 오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것들의 이제 비율 계산. 그래서 전체 개수와 각 그 W별 그 개수를 가지고 비율을 이제 하는 것이고, 보기 좋게 비율 내림차순, 동률이면 라벨 오름차순으로 해가지고 이제 정렬하는 그런 내용. 그 다음에 출력하는 거 어떻게 할지. 품사 W 빈도 비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토큰 수랑 이제 비율 이런 것들 이제 쭉 프린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함수는 작가별 체형과 용언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면형 2개, 아니 20개 뽑는 그런 함수입니다. 쭉 하면서 빈도 이제 카운트 하겠죠. 카운트 하는 빈도 이제 딕셔너리 하나씩 만들고, 이제 체온일 때는 하나씩 또 플러스 1 빈도 추가하고, 용언을 만나도 빈도 1 추가하고, 이런 식으로 각각 빈도를 세가지고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애들 오름차순으로 하면은 되겠죠. 이 함수들을 실행을 하면은 굉장히 이제 또 많이 나오죠. 김동인, 이 작가별로 다 나오기 때문에, 김동인은 체연, 어미, 조사, 용언. 김유정은 체연, 어미, 용언, 조사. 용언과 조사가 둘이 바뀌었네요. 현진거는 체연, 어미. 체연, 어미는 뭐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거의 이제 그래서 여기는 용언 조사. 여기도 체온 어미, 조사 용언. 그래서 체온 어미는 그냥 고정이고, 조사 용언이냐, 용언 조사냐, 뭐 이런 4가지, 맨 위에 있는 4가지 그 것만 보면은 그런 차이가 있네요. 그래서 이 정도 차이가 있다. 그리고 세부 퍼센테이지도 조금씩 다르죠. 26%, 24%, 체온이 24%, 거기에 보면 용언이 오히려 26%, 19%, 여긴 27%에서 체온, 용언 뭐 이런 비율도 조금씩 세부 비율 보면은 조금씩 다르고요.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작가별 상위 어휘 보면은 이제 김동인, 김유정, 아마 봄봄 때문에, 봄봄이 아닌가? 동백꽃 때문에 다 이런 거 나오는 것 같고, 용언, 얼굴, 처녀, 모르다. 아내는 이거는 날개 때문이겠죠. 이런 것들. 버리다. 버리다가 이제 진짜로 버리는 게 있고, 뭐뭐 해 버리다도 있고 해서 어느 쪽인지 약간 어느 쪽 때문에 이게 높이 나온 건지 모르겠는데, 버리다가 딴 데는 없는데, 딴 그 작가들한테는 없는데 좀 특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제
어휘의 차이가 좀 난다. 그 형태소를 가지고 간단한 통계들 위주로 작품들을 비교하고 분석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더 좀 어려운 내용을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요거 하나만으로도 좀 이해하고 여기 이거를 내가 스스로 코딩을 하는 게 조금 시간이 걸려서 오늘은 요런 것도 할 수 있다 라는 정도로만 확인을 하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TF-IDF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TF-IDF는 어떤 단어가 이 문서군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비교해 가면서 파악하는 그러한 방법론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스마트폰이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면은 이 전체 어떤 뭐 도메인에서 나오는 평균적인 값보다 뭐 테크나 이제 기술 뭐 이런 그뭐 경제 뭐 이런 쪽에서 좀 더 많이 나오겠죠. 특별하게 좀 더 특별하게 많이 나오는 그런 것들을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계산을 하는 그런 통계적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할때 그 이제 파이썬에서 이제 패키지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이제 작가들이 사용한 용언, 이제 체형 같은 경우에는 뭐 인물명이라든지 이제 등장인물들이라든지 그 소설의 배경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더 이제 뭐 행동이라든지 묘사라든지 이런 데 쓰이는 동사나 형용사들을 보고 이제 용언에 한정해서 작가별로 자주 사용하는 어휘가 무엇인지 한번 비교할 수 있도록 TF-IDF로 뽑아보는 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들은 지금 상태로는 이해하거나 뭔가 내가 깨끗하게 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가 주석을 그래도 좀 최대한 자세하게 달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 주석 보시면서 나중에 혼자 한번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이제 요 그 라이브러리를 새롭게 이제 임포트를 해야 되고요. 작업 흐름은 작가별로 모든 텍스트 합치고 키위로 이제 형태소 분석하면서 용어만 피터링을 한 다음에 이걸 한 문서로 만듭니다. 그래서 작가별로 한 문서다라고 생각하고 그것들을 이제 비교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가지고 행렬을 계산하고 용언 출력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 됩니다. 그 내용대로 이제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자세하게 설명은 한 줄 한 줄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돌려보시면은 앞에 좀 나왔었는데, 각 작가별로 김동인 같은 경우에는 뭐 이다, 하다, 있다,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김연은 하다, 이다, 가다, 보다, 뭐 이런 게 많이 나오고, 현진곤도 비슷하고, 크게 또 용언이라고 해서 비슷하지는 않은데, 아래 보시면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오히려 이제 비슷한 애들은 좀 삭제하고, 좀 특이한 애들만 남겨가지고 비교하는 게 좋을 수도 있겠어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TF-IDF 같은 애들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좀 한국어 위주로 해봤다면은 간단하게나마 영어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제인 오스틴의 대표작이죠. 오만과 편견. 구텐베르크 프로젝트라는 곳에 가면은 많은 어, 고전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이제 텍스트 데이터를 다룰 거기 때문에 플레인 텍스트 UTF-8이라는 거를 이제 다운을 받으시면 돼요. 다운을 받으시고 앞에서 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폴더에 지금 요거는 지금 드라이브 제가 마운팅을 해놔서 여기에 마운트를 해놔서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고 뭐 여기에다가 바로 올리셔도 되고요. 아까 업로드 해서 이제 소설의
여기 없네요. 아무튼 다운을 받으신 다음에 올리셔도 되고, 드라이브에 이미 이제 들어가 있어요. 드라이브에 이제 내가 원하는 그 특정 있죠. 오만과 평균 파일, 오만과 평균 파일을 올려가지고 하셔도 되고, 어쨌든 이제 여기에 그거에 맞춰서 요거를 경로를 수정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제 파일 불러오기 전에 그냥 문장 유명한 문장이죠. 뭔가 싱글맨 좀 재산을 좀 가진 싱글맨은 와이프를 원한다라는 유명한 문장 아마 첫 문장이죠. 요거를 이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은 이제 유명한 NLTK라는 라이브러리, 여기 굉장히 자연어 처리에서 많이 쓰이는 라이브러리고요. 그래서 요거를 쓰기 전에 토크나이저를 요거를 이제 좀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미리 이제 쓰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래서 토크나이저를 또 임포트를 따로 하고 분석할 문장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잘 토큰이 나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문장도 잘 했으니까 파일을 전체 다운로드 받아서 토큰화를 같은 방식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코드가 어렵다거나 하는 것은 뭐 거의 없으실 거예요. 네, 그냥 간단하게 총 토큰수, 그러니까 총 이건 형태소가 아니라 진짜로 토큰이죠. 그래서 15만 개 정도, 15 장편 소설이기 때문에 많고, 우리가 앞에서 단편 소설 몇 개 합친 것보다 많죠. 장편 소설이라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스탑워드라는 게 있어요. 불용어, 안 쓰는 용어.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그 토큰을 분석을 할 때 그다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얘를 이제 제외하고, 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애들만 남기는 전처리를 하려고 해요. 그것도 이제 요 패키지에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면 쓸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전처리도 이렇게 뭔가 소문자화로 다 바꾸고 알파벳 단어만 남기는 걸로, 뭐 이제 괄호라든지 뭐 따옴표라든지 이런 거는 그냥 싹 없애는 그런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아까 위에 이제 다운로드 받던 그 불용어 스타워드들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빈도 계산해서 상위 20개 출력하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많이 받지 뭐 코드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니까 그냥 보시면은 뭐 어렵지 않게 아실 거예요. 그래서 로우 어떤 그냥 불용어 제거 전에 스타워드를 제거하지 전에 뭔가 더, 투, 오브 이런 애들 의 뭔가 내용이 특별히 있는 그런 단어들은 아니죠. 한국어에서는 뭐 어미조사랑 비슷한 그런 애들이 많이 들어가고, 그런 스타워드들을 다 빼면은 좀 의미 있는 게 많죠. 역시 주인공 엘리자베스 주인공이 이제 가장 많이 나온다. 뭐 엘리자베스가 여기서 리즈라고 불렸던가요? 아무튼 그런 애칭 베스였나요? 애칭까지 합하면 더 많겠죠. 다음에 뭐 중간에 다하시 여기 있다. 다하시 남자 주인공도 바로 근처에 있고, 뭐 베넷 가가 나오기 때문에 또 많이 나오고, 빙글리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제인도 많이 나오고, 이게 인물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오네요. 시스터 자매들 막 여러 명이 있으니까 시스터도 많이 나오는, 시스터도 이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스타워드들을 제거하면은 이렇게 좀 의미 있는 단어들 위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TTR 구하기. TTR을 이제 구하는 거는 위에 나온 거와 같은 방식으로 이제 하면 되는데, 로우로 하면은 0.05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스타워드들을 제거하면 0.01로 거의 2배가 오르죠. 한국어랑도 비슷하죠. 한국어도 올리면 2배가 올랐었나? 볼까요? TR
네. 여기서 실제 형태소만 하면은 이제 아까 스타워드랑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실제 형태소 하면 거의 뭐 2배가 오르니까 한국어나 영어나 뭐 이런 점은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합니다. 이제 라이브러리 패키지 이제들이 NLTK라는 패키지가 기존에 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정보들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쓰는 게 또 아까 키위 형태소 분석기랑은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가지고 어떤 것이 이제 좀 달라지는지 그리고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확인을 하신 다음에 이제 활용을 하시면 된다. 영어 같은 경우에는 토크나이제이션이 좀 쉬운 편이라서 크게 어려움 없이 될 것 같고요. 뭐 영어 외에 뭐 다른 언어들 뭐 일본어, 중국어 뭐 아니면은 뭐 스페인어 다 아마 토크나이저들은 하나씩은 있을 겁니다.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모든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에는 리듬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좀 읽어가시면서 어, 활용을 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큰 이제 방향성 쪼개고 그다음에 뭐 태그라든지 이런 것들 활용하고 너무 이제 내가 분석하는데 방해가 되는 불용어라든지 뭐 이런 애들은 좀 제외하고 이런 것들의 단계를 비슷하게 거쳐 가시면은 원하는 연구에 이제 필요한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이제 같이 공부해보는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에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